지난 봄 남원에서 사또 자제와 퇴기의 딸이 100년을 약속했습니다. 겨울이 오자 도령은 한양으로 떠났고 한 해가 지났습니다. 지금 그 처녀는 옥에 있습니다. 내일은 사또의 생일잔치입니다. 그 마당에 다 떨어진 도포를 입은 거린 하나가 들어섭니다. 이야기가 계속될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의 마음을 보내주세요. 오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몽룡이 한양으로 떠난 지 한 해가 지났습니다. 춘향은 그 한 해를 집 안에서 보냈습니다. 아침이면 마당을 쓸고 낮이면 바느질을 하고 밤이면 마루에 나와 달을 보았습니다. 살인문 밖으로는 좀처럼 나가지 않았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처음에는 안타까워했습니다. 그러다 차츰 말이 달라졌습니다. 기다린다더라. 무엇을 기다린다는 말이냐? 한양 도령을 기다린다지. 허황된 소리다. 그 댁이 어떤 댁인데 기생의 딸을 데려가겠느냐? 말은 담을 넘어 들어왔습니다. 춘향은 들으면서도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월매는 그 말들이 들릴 때마다 부엌에서 그릇을 소리나게 놓았습니다. 이듬해 봄 남원에 신관 사또가 부임한다는 방이 붙었습니다. 이름은 변학도라 했습니다. 한양에서 이름난 집안 사람이고 풍류를 좋아한다는 소문이 먼저 도착했습니다. 소문 뒤에는 다른 말도 따라왔습니다. 부임하는 고을마다 잔치가 그치지 않고 곳간이 비고 백성이 운다는 말이었습니다. 부임 행렬이 들어오던 날 남원 길가의 사람들이 늘어섰습니다. 가마가 지나가고 깃발이 지나가고 짐바리가 지나갔습니다. 짐이 유난히 많았습니다. 변학도는 동원에 앉자마자 아전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아전들은 고을 형편을 아를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논밭이 얼마이고 창고의 곡식이 얼마인지, 올해 흉년이 든 마을이 어디인지 문서를 챙겨왔습니다. 그런데 사또의 첫물음은 뜻밖이었습니다. 이 고을에 춘향이라는 여자가 있다지. 아전들이 서로 얼굴을 보았습니다. 호방이 몸을 굽히며 대답했습니다. 있습니다. 퇴기 월매의 딸입니다. 기적에 이름이 올라 있느냐? 호방은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올라 있지 않습니다. 어미가 기생이었을 뿐 본인은 기생이 아닙니다. 어려서부터 글을 읽히고 바느질을 가르쳐 여염집 처녀와 다름이 없습니다. 게다가 구관사또 자제와 100년 가약을 맺은 몸이라 하여 1년째 문밖 출입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변학도가 웃었습니다. 100년 가약이라. 혼서를 주고받았느냐? 시부모께 절을 올렸느냐? 종이 조각 하나로 사람이 사람 되느냐? 어미가 기생이면 딸도 기생이다. 당장 불러오너라. 아전들은 서로 눈치를 보았습니다. 나이든 이방이 조심스레 아뢰었습니다. 사또 그 처녀는 이 고을에서 인심을 얻고 있습니다. 억지로 부르시면 말이 납니다. 변학도의 눈매가 사나워졌습니다. 말이 나면 어떠냐? 내 이 고을의 사또다. 사또가 부르는데 오지 않는 백성이 어디 있느냐? 데려오너라. 이방은 더 말하지 못하고 물러났습니다. 관노들이 춘향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춘향은 방 안에서 그 기별을 들었습니다. 손에 든 바느질감을 내려놓고 한동안 앉아 있었습니다. 얼굴빛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월매가 방문을 붙들고 울먹였습니다. 가지 마라. 아프다 하고 누워 있어라. 내가 대신 가서 빌겠다. 춘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숨으면 죄를 지은 사람이 됩니다. 저는 죄가 없습니다. 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향단이 울면서 옷자락을 붙잡았습니다. 아씨, 그 사또가 보통 사람이 아니랍니다. 보통 사람이 아니면 더욱 말로 해야 한다. 춘향은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화려한 옷이 아니라 흰 저고리와 남색 치마였습니다.
머리를 단정히 빗고 비녀를 꽂았습니다. 손가락에는 몽룡이 준 옷가락지가 끼워져 있었습니다. 마당을 나서기 전 춘향은 잠깐 걸음을 멈추고 하늘을 보았습니다. 구름 한 점 없는 봄 하늘이었습니다. 향단아, 어머니를 잘 부탁한다. 동원 마당에는 관속들이 늘어서 있었습니다. 춘향이 들어서자 웅성거림이 잦아들었습니다. 담 밖에도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질지 다들 알고 있었습니다. 변학도는 대청에 앉아 부채를 붙이고 있었습니다. 춘향이 뜰 아래에 이르러 절을 올리자 변학도는 부채를 접고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소문이 과장이 아니었다는 표정이었습니다. 내가 춘향이냐? 그러합니다. 가까이 오너라. 춘향은 두어 걸음 앞으로 나아가 다시 섰습니다. 변학도는 흡족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내 여러 고을을 다녀보았으나 너 같은 인물은 처음이다. 오늘부터 수청을 들어라. 좋은 옷과 좋은 음식을 주고 내 어미도 편히 살게 해주마. 이만한 복이 어디 있겠느냐. 마당이 조용해졌습니다. 춘향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목소리는 크지 않았으나 또렷했습니다. 사또, 황송하오나 그 분부는 받들 수 없습니다. 변학도의 부채가 멈추었습니다. 무엇이라 했느냐? 저는 이미 지아비가 있는 몸입니다. 국관 사또 자제와 100년을 약속하였고 증서도 있습니다. 지아비가 있는 여자에게 수청을 명하시는 것은 사또께서 하실 일이 아닙니다. 변학도는 어이가 없다는 듯 웃었습니다. 지아비라. 그 도령이 지금 한양에서 무엇을 하고 있겠느냐. 좋은 집 규수와 혼담이 오가고 있겠지. 너를 기억이나 하겠느냐. 1년이 지나도록 편지 한 장 없는 사람을 지아비라 하느냐. 춘향의 얼굴이 하얗게 굳었습니다. 담 밖에서도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물음이 사실이라는 것을 다들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춘향은 잠시 눈을 감았다가 떴습니다. 그리고 대답했습니다. 기억하시든 잊으셨든 그것은 그분의 일입니다. 약속을 지키는 것은 제 일입니다. 저는 제 일을 하겠습니다. 변학도가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내 어미가 기생이다. 기생의 딸이 기생이지 무엇이냐. 나라의 법이 그러하고 이 고을의 법이 그러하다. 춘향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사또께서는 나라의 법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여쭙겠습니다. 나라의 법 어디에 남의 아내를 빼앗으라는 조목이 있습니까? 어느 조목의 사또가 백성의 지아비를 지우라 하였습니까? 변학도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관속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형리 하나가 슬그머니 고개를 숙였습니다. 인연이 사또를 능멸하는구나. 춘향은 눈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능멸이 아닙니다. 여쭙는 것입니다. 매우 쳐라. 형리들이 달려들어 춘향을 형틀에 묶었습니다. 월매가 문 밖에서 통곡했습니다. 향단이 땅에 엎드려 울었습니다. 담 밖에 사람들이 목을 빼고 들여다보다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집장 사령이 매를 들고 섰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이 고을에서 자란 사람이었습니다. 어릴 적 춘향의 집 앞을 지나다닌 사람이었습니다. 변학도가 소리쳤습니다. 무엇 하느냐? 매가 떨어졌습니다. 춘향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리고 숨을 고른 뒤 말했습니다. 하나요. 한 번 정한 마음은 한 번뿐입니다. 두 번째 매가 떨어졌습니다. 둘이요. 두 지아비를 섬기지 않습니다. 세 번째 매가 떨어졌습니다. 셋이요. 삼강오륜을 아신다면 이러실 수 없습니다. 네 번째 매가 떨어졌습니다. 넷이요. 사방을 둘러보아도 제 잘못은 없습니다. 다섯 번째 매가 떨어졌습니다. 다섯이요. 오늘 죽어도 마음은 그대로입니다.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그러나 끊기지 않았습니다. 6번째 매가 떨어졌습니다. 6이요. 육신은 부수셔도 뜻은 못 부수십니다. 7번째 매가 떨어졌습니다. 7이요. 70 노인이 보아도 제가 옳다 할 것입니다. 8번째 매가 떨어졌습니다. 8이요. 8도의 소문이 나도 부끄럽지 않습니다. 9번째 매가 떨어졌습니다. 9이요. 구차하게 살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10번째 매가 떨어졌습니다. 춘향의 고개가 앞으로 꺾였습니다. 그러고도 입술이 움직였습니다. 10이요. 10번을 치셔도 100번을 치셔도 같습니다. 마당에 모인 사람들이 소매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우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났습니다. 형리의 손에서 매가 미끄러졌습니다. 이방이 참지 못하고 앞으로 나섰습니다. 사또, 이러다 사람이 죽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사또께도 좋을 것이 없습니다. 변학도는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마당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는 것을 그도 느꼈습니다. 단박 사람들의 눈이 무서웠습니다. 변학도는 부채를 접어 상을 내리쳤습니다. 죽어도 좋다. 옥에 쳐넣어라. 제 발로 걸어 나와 잘못했다 할 때까지 두어라. 춘향은 그날로 옥에 갇혔습니다. 옥은 관아 뒤편 낮은 담 안에 있었습니다. 클바닥에 거적 한 장이 깔려 있었고 벽 위쪽에 작은 창이 하나 뚫려 있었습니다. 그 창으로 들어오는 빛이 낮에는 손바닥만 했고 밤에는 아예 없었습니다. 벽에서는 흙냄새와 곰팡이 냄새가 났습니다. 목에는 무거운 칼이 씌워졌습니다. 앉아 있어도 목이 눌리고 누우려면 옆으로 몸을 뉘어야 했습니다. 잠이 들었다가도 목이 걸려 깨어났습니다. 월매는 매일 옥 앞에 왔습니다. 처음에는 옥졸에게 사정하여 미음을 들여보냈습니다. 나중에는 세간을 팔아 돈을 쥐어 주었습니다. 녹그릇을 팔고 반다지를 팔고 마지막에는 딸이 쓰던 검은 고까지 팔았습니다. 향단은 밤마다 담 밖에 앉아 있었습니다. 안에서 기척이 나면 이름을 불렀고 기척이 없으면 그냥 앉아 있었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춘향은 열이 올라 헛소리를 했습니다. 월매가 창사를 붙잡고 울었습니다. 춘향아, 사또께 한마디만 하여라. 잘못했다고 한마디만 하면 살 수 있다. 춘향은 눈을 감은 채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월매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러다 자기 가슴을 쳤습니다. 기생의 딸로 태어난 것이 잘못이다. 이 어미가 잘못이다. 내가 너를 낳은 것이 잘못이다. 춘향이 힘없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런 말씀 마십시오. 저는 어머니의 딸인 것이 부끄럽지 않습니다. 부끄러운 것은 저를 부끄럽다 하는 사람들입니다. 월매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소문은 고을에 빠르게 퍼졌습니다. 남은 사람들은 장터에서, 우물가에서, 논둑에서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수청 안 든다고 사람을 저리 만드느냐? 그 아이가 무슨 죄가 있느냐? 한양 도령은 무엇 하느라 소식 한 장 없느냐? 그 말이 나올 때마다 사람들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아무도 대답할 수 없는 물음이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버티는 것이 무슨 소용이냐? 고집이 사람 잡는다. 어떤 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고집이 없으면 우리는 다 무엇이 되느냐? 두 말이 다 옳게 들려서 사람들은 더 답답했습니다. 변학도는 잔치를 계속했습니다. 동원에서는 밤마다 풍악이 울렸습니다. 그 소리가 담을 넘어 옥까지 들려왔습니다. 춘향은 그 소리를 들으며 벽에 기대어 앉아 있었습니다. 가끔 옥졸이 문을 열고 물었습니다. 사또께서 오늘도 물으라 하십니다. 마음이 바뀌었느냐고. 춘향은 짧게 대답했습니다. 바뀌지 않았습니다.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여름이
오가는 찌는 듯 했습니다. 벽에서 습기가 배어 나왔고 밤이면 모기가 들끓었습니다. 매 맞은 자리는 아물다 말고 다시 헐었습니다. 춘향의 몸은 마를 대로 말랐습니다. 손목이 아이 손목처럼 가늘어졌습니다. 목에 씌운 칼이 어깨를 파고들어 살갗이 벗겨졌습니다. 늙은 옥졸 하나가 밤에 몰래 물을 떠다 주었습니다. 이 고을에서 30년을 일한 사람이었습니다. 아씨, 고집을 조금만 굽히시지요. 살고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춘향은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굽히면 편해지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 굽히고 나면 제가 저를 볼 수가 없습니다. 옥졸은 한참 서 있다가 말했습니다. 내 딸도 아씨만 합니다. 내 딸이 이러고 있으면 나는 무릎이라도 꿇으라 하겠습니다. 춘향이 대답했습니다. 아버님이시니 그러실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무릎을 꿇으라고 배우지 않았습니다. 제 어머니가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옥졸은 아무 말 없이 물그릇을 내려놓고 돌아갔습니다. 담을 나서면서 소매로 눈을 문질렀습니다. 그 무렵 마을에서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누군가 밤중에 옥담 밖에 쌀을 놓고 갔습니다. 다음 날에는 미음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 다음 날에는 헝겊과 약이 놓여 있었습니다. 아무도 자기가 놓았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옥졸이 그것을 안으로 들여보내며 말했습니다. 고을 사람들입니다. 다들 무섭기는 무서운데 그래도 이만큼은 합니다. 춘향은 그 말을 듣고 처음으로 울었습니다. 옥에 갇힌 뒤로 매를 맞을 때도 열이 오를 때도 울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소리 없이 오래 울었습니다. 밤이 되자 창밖으로 달이 지나갔습니다. 손바닥만 한 창 안으로 달빛이 들어왔다가 천천히 빠져나갔습니다. 춘향은 그 빛을 향해 손을 뻗었습니다. 손가락에 낀 옷가락지가 달빛을 받아 잠깐 반짝였습니다. 같은 달을 보고 계십니까? 대답은 없었습니다. 옥에 갇힌 지 여러 달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춘향은 향단을 창 앞으로 불렀습니다. 향단아, 부탁이 있다. 말씀만 하십시오. 편지를 한 장 쓰겠다. 한양으로 가는 인편에 붙여다오. 향단은 붓과 종이를 구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옥 안으로 붓과 벼루를 들이는 것은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춘향은 잠시 생각하더니 옷고름을 뜯었습니다. 그리고 손가락 끝을 깨물었습니다. 향단이 놀라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씨, 무엇을 하십니까? 괜찮다. 이만한 것으로는 죽지 않는다. 춘향은 헝겊 위에 글씨를 썼습니다. 글은 길지 않았습니다. 몸은 상했으나 마음은 상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한 번만 뵙고 싶습니다. 뵙지 못하고 가게 되면 그것이 한이겠습니다. 글씨를 다 쓰고 나서 춘향은 헝겊을 창살 사이로 내밀었습니다. 향단아. 예. 이 편지가 닿지 않아도 원망하지 마라. 남원에서 한양이 얼마나 먼지 나도 안다. 향단은 헝겊을 품에 넣고 울면서 달려갔습니다. 향단은 사흘을 헤맸습니다. 장터에서 한양으로 가는 장사꾼을 찾았습니다. 어떤 이는 길이 다르다 했고 어떤 이는 관아 일에 얽히기 싫다 했습니다. 어떤 이는 돈을 요구했습니다. 향단은 자기 은비녀를 빼주었습니다. 그 아이는 은비녀를 받고 편지를 받아갔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향단은 그 사실을 춘향에게 말하지 못했습니다. 매일 창 앞에 와서 소식을 기다린다고만 했습니다. 가을이 깊어졌습니다. 어느 밤 춘향은 열에 들떠 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꿈을 꾸었습니다. 꿈속에서 춘향은 마당에 서 있었습니다. 봉숭아가 피어있는 그 마당이었습니다. 마루 위에 거울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거울이 갑자기 큰 소리를 내며 깨졌습니다. 담장 위에 피어있던 꽃이 한꺼번에 떨어졌습니다.
붉은 꽃이 피 마당을 덮었습니다. 고개를 드니 문 위에 허수아비가 걸려 있었습니다.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춘향은 소스라쳐 깨어났습니다. 온몸이 땀에 젖어 있었습니다. 죽을 꿈이구나. 춘향은 벽에 기대어 앉아 날이 밝기를 기다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월매가 옥 앞을 지나가던 늙은 봉사를 붙들었습니다. 이 고을에서 점을 잘 본다는 사람이었습니다. 월매는 딸의 꿈 이야기를 전하며 사정했습니다. 봉사는 한참 손가락을 짚어보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 꿈은 흉몽이 아닙니다. 월매가 매달렸습니다. 거울이 깨지고 꽃이 떨어졌는데 어찌 흉몽이 아닙니까? 봉사가 차분히 대답했습니다. 들어보십시오. 거울이 깨지면 소리가 납니다. 소리가 나면 사람이 놀라 돌아봅니다. 온 세상이 돌아볼 일이 생긴다는 뜻입니다. 꽃은요. 꽃이 떨어져야 열매가 맺힙니다. 떨어지는 것이 끝이 아닙니다. 허수아비는요. 문 위에 허수아비가 걸리면 만인이 우러러본다 하였습니다. 이 꿈은 머지않아 귀한 사람이 온다는 꿈입니다. 월매는 그 말을 붙들고 울었습니다. 믿어서 온 것인지 믿고 싶어서 온 것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월매는 창살 앞에 앉아 딸에게 그 말을 전했습니다. 춘향은 듣고 나서 조용히 웃었습니다. 어머니, 그 봉사님께 쌀을 좀 드리십시오. 좋은 말을 해주셨습니다. 쌀이 어디 있느냐? 다 팔았다. 그러면 절이라도 하십시오. 두 사람은 창살을 사이에 두고 웃었습니다. 오랜만의 웃음이었습니다. 그 무렵 한양에서는 다른 일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이몽룡은 남원을 떠난 뒤 방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밥상을 물리고 잠을 줄이며 글만 읽었습니다. 아버지가 몸을 상한다고 걱정할 만큼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약을 지어들여 보내면 그대로 식어 나왔습니다. 몽룡의 방벽에는 종이가 한 장 붙어 있었습니다. 남원에서 함께 지은 시가 적힌 종이었습니다. 글씨 2개가 나란히 적혀 있었습니다. 몽룡은 글을 읽다가 눈이 아프면 그 종이를 보았습니다. 그해 알성시가 열렸습니다. 몽룡은 시험장에 들어가 시제를 받아들었습니다. 붓을 잡은 손이 조금도 떨리지 않았습니다. 방이 붙던 날 몽룡의 이름이 맨 위에 있었습니다. 장원급제였습니다. 집으로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아버지 이할림은 오랜만에 크게 웃었습니다. 잔치가 벌어졌고 축하가 이어졌습니다. 그 한가운데에서 몽룡은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임금이 몽룡을 불러 물었습니다. 나이가 어린데 그리 깊구나. 무슨 벼슬을 원하느냐? 보통은 이럴 때 좋은 자리를 청하는 법이었습니다. 몽룡은 엎드려 아뢰었습니다. 전하, 소신에게 지방을 살피는 일을 맡겨 주십시오. 백성의 일을 눈으로 보고 싶습니다. 임금은 흡족해 했습니다. 그리하라. 전라도 암행어사를 제수한다. 마패와 유척이 내려졌습니다. 몽룡은 마패를 받아 품에 넣었습니다. 손이 뜨거웠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몽룡은 그날 밤 벽에 붙은 종이를 떼어 접었습니다. 그리고 품속 마패 옆에 넣었습니다. 암행어사는 신분을 감추고 다니는 벼슬입니다. 몽룡은 좋은 옷을 벗고 해진 도포를 입었습니다. 갓은 챙이 부러진 것을 골랐고 신은 뒤축이 다른 것을 신었습니다. 얼굴에는 먼지를 묻히고 손톱 밑에는 흙을 넣었습니다. 그렇게 하니 아무도 그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전라도로 내려가는 길에 몽룡은 여러 고을을 지났습니다. 논둑에서 농부와 이야기하고 주막에서 장사꾼의 말을 들었습니다. 곳간이 빈 마을이 있었습니다. 세금을 2번 걷는 아전이 있었습니다. 10살 아이를 군적에 올려 군포를 받는 고을도 있었습니다. 몽룡은 그 이름들을 하나하나 마음에 적었습니다. 남원 가까이에 이르렀을 때였습니다.
논에서 김을 매던 농부들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우리 고을 사또는 사람이 아니여. 춘향이 그 아이가 아직 살아있다니 용하지. 이번 사또 생일잔치에 죽인다는 말이 있더구먼. 몽룡의 걸음이 멈추었습니다. 등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몽룡은 논으로 다가가 물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입니다. 방금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농부는 낯선 거린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호미를 놓고 앉았습니다. 퇴기 월매 딸 춘향이가 옥에 갇힌 지 반년이 넘었소. 신관 사또가 수청을 들라 했는데 안 된다고 매를 쳤소. 다리가 성치 않다 하오. 사람들이 말리다 못해 이제는 그저 불쌍하다고만 하오. 몽룡은 목소리를 겨우 냈습니다. 한양에 있다는 그 도령은 어찌 되었답니까? 농부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 도령 말이오. 한양 가서 잘 살고 있겠지. 사내가 다 그렇지 뭐. 옆에 있던 노인이 한마디 보탰습니다. 그 도령을 욕할 것도 없소. 세상이 그런 것이지. 그 아이가 세상을 몰라서 저러는 것이오. 몽룡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날이 저물 무렵 몽룡은 춘향의 집 앞에 이르렀습니다. 마당의 봉숭아 자리는 잡초로 덮여 있었고 방문 창호지가 찢어져 바람에 펄럭였습니다. 마루 끝에 세워져 있던 검은 고도 없었습니다. 향단이 물동이를 이고 나오다가 거린을 보고 물동이를 떨어뜨렸습니다. 도련님. 몽룡은 손가락을 입에 대었습니다. 월매가 뛰어나왔습니다. 그러나 몽룡의 행색을 보더니 얼굴이 무너졌습니다. 이게 무슨 꼴입니까? 과거는요. 벼슬은요. 몽룡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떨어졌습니다. 노자가 떨어져 걸어서 왔습니다. 월매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통곡했습니다. 우리 아이는 옥에서 죽어가는데 도련님은 거지가 되어 오셨습니까? 하늘도 무심하시지. 저 종이 한 장 믿고 1년을 버틴 아이입니다. 향단이 월매를 붙들었습니다. 마님, 그래도 오셨습니다. 우리 아씨가 그렇게 뵙고 싶어 하던 분이 오셨습니다. 옥에 가십시다. 밤이 깊어서야 세 사람은 옥으로 갔습니다. 월매가 창사를 두드렸습니다. 춘향아, 춘향아, 도련님이 오셨다. 안에서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리고 잠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 무슨 말씀이십니까? 정말이다. 오셨어. 춘향이 몸을 끌고 창가로 다가왔습니다. 창살 사이로 얼굴이 보였습니다. 몽룡은 그 얼굴을 보고 숨이 막혔습니다. 광안로에서 그네를 타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뺨이 파이고 입술이 갈라져 있었습니다. 춘향의 눈이 몽룡을 알아보았습니다. 도련님. 그 한마디에 몽룡의 무릎이 꺾였습니다. 몽룡은 창사를 붙잡았습니다. 늦었소. 미안하오. 춘향은 몽룡의 옷을 보았습니다. 해진 도포와 부러진 갓과 흙 묻은 손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잠시 눈을 감았다가 떴습니다.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몽룡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춘향은 오히려 웃었습니다. 괜찮습니다. 저는 도련님이 잘 되시기를 빌었지 잘 되셔야만 기다린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라도 배웠으니 되었습니다. 그러고는 어머니를 향해 말했습니다. 어머니, 내일이 사또 생일입니다. 아마 저를 부를 것입니다. 살아나오지 못하거든 제 시신을 거두어 주십시오. 그리고 도련님을 제 동생처럼 여겨 주십시오. 배는 골치 않게 해 주십시오. 월매가 통곡했습니다. 몽룡은 창사를 붙잡은 손에 힘을 주었습니다. 손톱이 나무를 파고들었습니다. 춘향아. 예. 내일 아침까지만 견디시오. 춘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무슨 뜻인지 모르는 채로 끄덕였습니다.
이튿날 남원과 나는 아침부터 떠들썩했습니다. 변학도의 생일잔치였습니다. 인근 고을 수령들이 가마를 타고 모여들었습니다. 운봉현감, 곡성현감, 구례현감이 차례로 들어섰습니다. 대청에는 상이 질비하게 놓였고 기생들이 늘어서서 노래를 불렀습니다. 마당에서는 풍악이 울렸습니다. 담 밖에는 굶주린 백성들이 서서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 무렵 다 떨어진 도포를 입은 거린 하나가 관아 문으로 들어섰습니다. 문지기가 막아섰습니다. 어디를 들어오느냐? 몽룡은 태연히 대답했습니다. 지나가는 선비올시다. 잔치가 있다기에 술 한 잔 얻어 마시러 왔소. 문지기가 몽둥이를 들었습니다. 소란을 들은 운봉현감이 대청에서 내려다보았습니다. 인심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오늘은 경사스러운 날이니 내치지 마시오. 말석에 자리를 주시오. 변학도가 못마땅한 얼굴을 했으나 손님들 앞이라 굳이 막지 않았습니다. 몽룡은 마루 끝에 앉아 식은 나물과 탁주 한 사발을 받았습니다. 그것을 천천히 먹으면서 대청 위를 살폈습니다. 술잔이 오갔고 웃음소리가 높았고 아무도 옥에 갇힌 사람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야기는 다른 데로 흘렀습니다. 어느 고을에 좋은 자리가 났다는 말, 누구 집에서 얼마를 썼다는 말, 올해 상납이 얼마나 되겠느냐는 말이 오갔습니다. 몽룡은 그 말들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들었습니다. 술이 몇 순배 돌았을 때 운봉현감이 흥이 올라 말했습니다. 이런 자리에 시가 없어서야 되겠소. 돌아가며 한 수씩 지읍시다. 수령들이 차례로 시를 지었습니다. 좋은 술을 노래하고 좋은 안주를 노래하고 태평성대를 노래했습니다. 서로 잘 지었다고 칭찬했습니다. 변학도가 흡족한 얼굴로 잔을 들었습니다. 그때 말석의 거린이 입을 열었습니다. 소생도 한 수 지어보아도 되겠습니까? 대청이 술렁였습니다. 변학도가 부채로 상을 치며 웃었습니다. 거지가 시를 짓겠다고. 어디 지어보아라. 시가 되면 술을 더 주고 안 되면 매를 주겠다. 몽룡은 자리에서 일어나 붓을 들었습니다. 먹을 찍고 종이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한자 한자 써 내려갔습니다. 금술잔의 아름다운 술은 천사람의 피요. 옥쟁반의 좋은 안주는 만백성의 기름이라. 촛불 눈물 떨어질 때 백성 눈물 떨어지고 노랫소리 높은 곳에 원망소리 높더라. 몽룡은 붓을 내려놓았습니다. 대청이 조용해졌습니다. 풍악이 어색하게 이어지다가 멈추었습니다. 운봉현감이 그 글을 읽고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곡성현감이 슬그머니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구례현감은 가끈을 고쳐 매는 척하며 문 쪽을 보았습니다. 몇몇은 배가 아프다며 자리를 떴습니다. 변학도만이 술기운에 눈을 부라렸습니다. 이놈이 무엇이라 짓거리는 것이냐. 그러고는 아전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흥이 깨졌다. 옥에 있는 년을 끌어내라. 오늘 마지막으로 물어보고 그래도 안 된다 하면 이 자리에서 목을 베겠다. 관노들이 옥으로 달려갔습니다. 잠시 후 춘향이 마당으로 끌려 나왔습니다. 목에 칼을 쓴 채 두 사람에게 부축을 받고 있었습니다. 발이 땅에 제대로 닿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담 밖에 백성들이 목을 빼고 들여다보았습니다. 월매가 담 밖에서 딸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향단이 그 옆에서 주저앉았습니다. 변학도가 내려다보며 물었습니다. 춘향아, 오늘이 마지막이다. 수청을 들겠느냐? 마당이 조용해졌습니다. 춘향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목소리가 가늘었으나 끊기지 않았습니다. 사또 죽여주십시오. 그것이 제 대답입니다. 변학도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형리는 무엇 하느냐? 바로 그때였습니다.
관아문 쪽에서 우렁찬 외침이 터졌습니다. 암행어사 출두요. 담 밖에서 또 한 번 터졌습니다. 암행어사 출두요. 문이 열리고 역졸들이 밀려들었습니다. 손에는 마패가 들려 있었고 허리에는 오라가 감겨 있었습니다. 마당의 상이 엎어지고 술병이 굴렀습니다. 풍악이 뚝 끊겼습니다. 수령들이 갓을 잃고 신을 잃고 달아났습니다. 어떤 이는 담을 넘다가 떨어졌고 어떤 이는 개구멍으로 기어 나갔습니다. 어떤 이는 술상 밑으로 들어갔다가 끌려 나왔습니다. 변학도는 자리에서 일어서려다 주저앉았습니다. 얼굴이 잿빛이 되었습니다. 역졸들이 대청 앞에 도열했습니다. 그리고 마당 한가운데 조금 전까지 말석에 앉아있던 거린이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몽룡은 해진 도포를 벗었습니다. 안에서 관복이 드러났습니다. 부러진 갓을 벗고 사모를 받았었습니다. 품에서 마패를 꺼내 들었습니다. 마당이 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몽룡은 동원 위에 올라섰습니다. 그리고 변학도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남원 부사 변학도는 듣거라. 백성의 곳간을 헐어 잔치를 벌였다. 세금을 함부로 걷어 사욕을 채웠다. 죄 없는 백성을 가두어 목숨을 위태롭게 하였다. 봉고파직한다. 창고를 봉하고 인신을 거두어라. 역졸들이 달려들어 변학도를 끌어냈습니다. 변학도는 무어라 소리쳤으나 아무도 듣지 않았습니다. 담 밖에서 함성이 터졌습니다. 몽룡은 이어서 명했습니다. 옥에 갇힌 자들을 모두 풀어주어라. 죄 없이 갇힌 자가 있거든 오늘로 내보내라. 창고를 열어 굵는 집부터 나누어라. 옥문이 열리고 사람들이 걸어 나왔습니다. 마지막으로 몽룡은 마당 가운데를 보았습니다. 춘향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칼을 쓴 채 무릎을 꿇고 앉아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물러나 그 주위가 텅 비었습니다. 춘향은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어사가 누구인지 보지도 않았습니다.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몽룡은 목소리를 가다듬고 물었습니다. 너는 무슨 죄로 갇혔느냐? 수청을 들지 않았습니다. 어사가 수청을 들라 하면 들겠느냐? 춘향의 어깨가 한 번 떨렸습니다. 그리고 낮은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사또가 바뀌어도 제 대답은 같습니다. 죽여 주십시오. 담 밖에서 탄식이 터졌습니다. 춘향이 말을 이었습니다. 다만 죽기 전에 한 가지 청이 있습니다. 말하라. 어제 이 고을에 온 거린이 하나 있습니다. 제 지압이 되는 사람입니다. 벼슬도 못하고 옷도 헤어져 돌아왔습니다. 그 사람을 굶기지 말아 주십시오. 그것만 해주시면 저는 여한이 없습니다. 몽룡은 더 견디지 못했습니다. 몽룡은 대청에서 내려와 춘향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목에 씌운 칼에 자물쇠를 손수 풀었습니다. 무거운 나무판이 땅에 떨어졌습니다. 춘향이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관복을 입은 사람의 얼굴이 눈앞에 있었습니다. 춘향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손을 뻗어 그 얼굴을 만졌습니다. 그리고 다시 손을 거두었습니다. 몽룡이 말했습니다. 늦어서 미안하오. 춘향은 그제야 울었습니다. 1년 동안 참았던 울음이 한꺼번에 터졌습니다. 몽룡은 그 사람을 끌어안았습니다. 담 밖에서 백성들이 울고 웃었습니다. 월매가 마당으로 뛰어들어와 두 사람 앞에 엎어졌습니다. 향단은 소매로 얼굴을 가리고 주저앉았습니다. 몽룡이 춘향의 손을 폈습니다. 마른 손가락에 옷가락지가 그대로 끼워져 있었습니다. 흙과 피가 묻었으나 둥근 모양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몽룡은 품에서 작은 거울을 꺼냈습니다. 오리정에서 받은 거울이었습니다. 유리는 여전히 맑았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의 물건을 마주 놓았습니다. 그 뒤의 일은 길게 말할 것이 없습니다.
몽룡은 전라도를 돌며 맡은 일을 마쳤습니다. 탐관오리가 벌을 받았고 억울한 옥살이가 풀렸고 빈 곳간이 채워졌습니다. 한양으로 올라간 몽룡은 아버지 앞에 춘향을 데려가 절을 올렸습니다. 이한림은 며느리의 다리에 남은 흉터를 보고 한참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임금도 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임금은 춘향에게 정열부인의 첩지를 내렸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이 벼슬 때문이 아니라 춘향이 스스로 얻은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두 사람은 오래 함께 살았습니다. 아들, 딸을 낳고 늙어서까지 나란히 앉아 있었다고 합니다. 세월이 흐른 뒤에도 남원 사람들은 광활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 나무에 그네가 걸려 있었다고, 저 다리를 한 사람이 건너왔다고 말했습니다. 춘향이 지킨 것은 한 남자가 아니었습니다. 한 번 한 말을 끝까지 지키는 사람의 마음이었습니다. 세상은 그 마음을 자주 비웃습니다. 기생의 딸이 무슨 절개냐고, 종이 한 장이 무슨 약속이냐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의 남원에서, 매 앞에서, 옥 안에서 한 사람이 끝내 고개를 젓지 않았습니다. 광안루의 물은 오늘도 흐릅니다. 버들가지는 여전히 물에 닿을 듯 늘어져 있습니다. 봄바람이 불면 아직도 그 위로 그네줄이 흔들리는 것 같다고 사람들은 말합니다.